여기 주무시네요. 네. 자, 여기는 남성분들은 많지 않고 주로 여성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거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거 꿈에 그리던 분위기 이렇게. 자, 어쨌거나 농담입니다. 자, 어디 갔냐면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 여태 요걸 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뭐 별로 힘들진 않았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쳐요, 그냥. 자, 어쨌거나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이거는요,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자,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야 안 변해요? 네, 변하는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뭘 가지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표시가 되냐. 결론적으로 한다면 얘가 변하죠? 그러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요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줍니다. 그리고, 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죠. 이때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요걸요, 수요가 변했다 줍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 원래 1,5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평 구입하려고 했죠? 이걸 A점 해줄게요. 근데 1,200만 원 정도 하락하니까 50평 구입하려고 하죠? 요걸요, B점이라 하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선을 타고 움직였죠? 뭐 점으로 점점점 움직였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A에서 B로 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도 그런 것이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문제에서 자, 이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소비량의 변화를요, 수요량이 변했다. 자, 지금부터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걸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가면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을 가격, 요거는요, 수량. 갑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 갑 입장에서 볼게요. 자,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요, 몇 평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자, 요 점이 지키네요. 그리고 1,200만 원 정도라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작년까지는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작년까지 올라간다고 하길래, 아파트가. 근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부장으로 막 승진했습니다. 더블로. 그래갖고, 월급을 얼마 준다고요? 200만 원. 아까 100만 원인데 더블로 올라갔으니까 200만 원 준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 대화인데요? 되죠? 에이,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원래 1,5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죠? 30평 여기 아니잖아. 40평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1,200만 원 정도라면 5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60평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요게 바뀌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올해 초에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누락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연방금리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는 높고 우리나라 금리는 낮죠. 그럼 우리나라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쪽으로만 투자하려고 하거나 채권에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가 무진장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 5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려고 했는데 100만 원씩 내려고 하니까 200만 원 월급 타서 100만 원 이자 내면은 뭐 먹고 삽니까? 아무래도 평수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자가 급등하는 바람에 1,500만 원일 때는 30평 구입하려다가 2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 5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35평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D2라고 해보자. 이건 또 왼쪽으로 움직였죠?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요게 변해서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거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해줘야 돼요. 수요량이 변한 게 아니라 수요가 변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할 수 있죠? 우측은 증가, 좌측은요. 감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게,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니까 어떻게 그린 거라고요? 그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맞죠? 이때 곡선 상에서 움직였다. 왜 그래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인이 변하게 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이죠? 요걸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자, 오른쪽으로 한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한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우측은 증가, 좌측은요, 감소. 나는 왼손잡인데요. 그래도 무조건 우측은요, 증가, 좌측은요, 감소해줘야 한대요. 자, 그러면, 자,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니까 수요도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이 인하됐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자율이 인하됐다. 그러면 수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 다음에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증가해요, 감소해요? 아주 간단한 거네요. 이거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다만 약간 할 얘기가 조금 남아서 그렇습니다. 뭐 하나 보세요? 할 얘기가 조금 남아서 그런 거니까 일단 자, 어디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91페이지 잡아보겠습니다. 자, 91페이지에 그 박스에 볼게요. 박스 정리하는 거 볼게요. 자, 수요의 증가 요인과 수요의 감소 요인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수요의 증가 요인은 일단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줄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소비 측에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소비금융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겠답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진 겁니다. 지금은 개인의 소비 곡선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시장 전체의 소비 곡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그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항상 어떤 경우는 좁게, 어떤 경우는요 넓게, 그죠? 개인이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 전체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택 소비금융이 확대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인구가 증가하면 이 지역 전체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겠네요. 그 다음에 핵가족화다 해갖고 예컨대 4대가 한꺼번에 살 때는 집 한 채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대가 뿔뿔이 흩어져 산다. 그러면 몇 채가 필요해요? 4채가 필요하죠. 그만큼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라든가 세금이 인하되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는 겁니다. 선호도가 증가했다. 이것도 증가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요거와 요걸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거와 요거 요 놈을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대림 아파트 같은 고급 아파트는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 좋은 아파트 살 사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소득이 증가하니까 달동네에 있는 저급 연립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저급 아파트 이런 거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한은 소득이 증가하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하지만 어떤 제한은요 안 살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는 이거는 대림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이건 삼성 아파트죠? 얘나 생긴 게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보다 삼성은 굉장히 싸게 분양한다. 그러면 삼성 사고 대림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얘가 안 사니까 얘도 안 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딜 볼 거냐면, 일단은 90페이지 볼게요. 90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일단 이제 소득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소득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요거는요, 석유입니다. 석유. 요거는요, 연탄이라고 치자. 자, 석유 같은 경우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 추울 때 보일러 잔뜩 떼려고 하죠. 그잖아요? 근데 연탄, 그러니까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요도 증가하는 지하가 일반적입니다.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연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연탄 잘못됐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떼려고 안 떼려고요? 안 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지금부터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재화를요, 정상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재라고요? 정상재.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이걸요, 열등재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정상재 아니면 열등재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핵심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게 핵심입니다. 오른쪽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그러니까 만약 이게 정상재다. 정상재일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왼쪽으로 보내야 돼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수요 공급이론은 경제학은 거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때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재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왼쪽으로 보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연탄 같은 열등재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왼쪽.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그거 하자는 얘기고, 이번에는 그 전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자, 딱 중간에 보면 다른 부동산의 가격 변동. 이번에는 두 번째 타재와의 가격과 관련돼서 알아볼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아직 적지 마시고, 그리고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노트에 그대로 드릴 겁니다. 자, 드리고. 자, 그러니까 이거 아직 적지 마시고, 요거는 대림 아파트입니다. 요거는요, 삼성 아파트래요. 자, 그러면 대림이나 삼성이나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치자. 내부 시설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이용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만족감에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거 소비하죠. 평수 늘려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삼성이 가격 올리겠답니다. 그러면 이거 올리면 삼성 안 사고 대림을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로 대체한 꼴 아닙니까? 이걸 양자 간의 재화를요, 대체재라는 겁니다. 문제라고요? 대체재. 그러니까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얘를 이용하나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걸 대체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양자 간의 관계를요, 대체재 줍니다. 이해가 되겠죠? 대체재. 자, 그러면 자, 오비가 있고, 오비 맥주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둘 다 맛도 거의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똑같다고 치자. 그죠? 가정해보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 치자. 그러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지. 뭐하러 비싼 거 먹습니까?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면,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가격이 싸다 하면 싼 걸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하이트에서 가격 올리겠답니다. 하이트 가격 올리겠다면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얘를 더 많이 살려고 하죠. 결국 얘로 대체하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 재화의 관계를요, 대체재다 이렇게 합니다. 문제라고요? 대체재. 자, 그러니까 무조건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오비하고 화이트만 써놓으세요.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 딱 써놓은 다음에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재 아닙니까? 하이트를 분석할 때는 오비가 대체재. 어쨌거나 오비 입장에서 대체재는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만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대체재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오비하고 하이트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쓸데없이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가 되겠나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헷갈려서 그래요. 그냥 하나만 가시면 돼요. 하나만.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전 시간에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라고 했어요? 아니면 동일한 부동산이에요?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아파트 건물입니다. 아파트 뭐라고요? 건물. 아파트 위에는 건물 쓰지 마세요. 요거는요 아파트 아래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파트 아래에 있는 토지. 아까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라고 했죠?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근데 아파트 건물에 대한 그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건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밑에 있는 토지도 덩달아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건물만 덜렁 사는 거 아니죠? 그럼 얘도 덩달아 안 살 수밖에 없네요. 반대로 아파트에 있는 이 건물의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건물만의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 건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니까 토지도 덩달아 사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살려면 건물도 토지도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자,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커피고 얘는요 프림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믹스 커피만 먹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커피에다 뭘 타 먹어요? 프림을 꼭 타 먹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요즘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커피에다 뭘 타 먹어요? 프림을 타 먹는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소비한다고요?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 돌아가서 커피에 있으면 항상 뭘 타 먹었어요? 프림을 타 먹었습니다. 그러면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프림 가격이 오르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사려고 하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안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사야 쓸모없죠? 이것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맞죠? 반대로 프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프림 잔뜩 사려고 하죠? 얘도 덩달아 더 사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걸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두 재화에 있어서 뭐라고요? 보완제. 함께 소비해야 어떻다고요? 맞아요. 얘는 같이 소비해야 돼요. 얘가 부산 갈 때 얘도 같이 부산 갑니다. 얘가 서울 갈 때 같이 서울 가는 거예요. 얘는요 부산 갈 때는 서울 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 무조건 문제에서 부동산을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하고 무조건 뭘 써놓으라고요? 프림 딱 써놓은 다음에 프림 가격이 올랐죠?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얘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24페이지 볼게요. 자, 요 124페이지가 5번 있죠, 5번. 요게 이제 종합적으로 문제를 물어본 건데, 요거를 풀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상당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약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약간 종합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이 수요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입니다.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업번에 수요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옆에 써놓으세요. 수요 우측입니다. 무슨 우측이라고요? 수요 우측. 수요 증가 아닙니까? 자, 오른쪽 볼게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공급 우측입니다.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공급 우측. 아니,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갔는지 우리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 아파트 가격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사회적인 인구가 감소했다. 이거는요, 수요 좌측입니다. 수요 좌측. 자,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진짜 조심할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요, 가격이 변하게 되면 곡선 상에서 움직여요? 곡선이 움직여요? 곡선에서. 이거는요,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를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거는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다. 이거는요, 수요 좌측. 수요 좌측. 그 다음에 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조건 대체제하면 오비하고 월선하고요. 하이트 딱 넣은 다음에 하이트의 가격이 하락했죠. 하이트 더 사고 오비는 안 사려고 하겠네요. 그죠? 이건 수요 감소, 수요 좌측입니다. 수요 좌측. 마지막으로 아파트 담보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이거는요 수요 우측입니다. 수요 우측. 그래서 수요 좌측으로 가는 게 디귿번, 미음번, 자 비읍번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답해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 한 거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물어봅니다. 요거는 약간 그래도 종합적으로 물어본 거라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지금까지 한 게 상당히 이해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뭐 할만하죠? 원래? 나 혼자만 된 거가요? 좀 이상하네, 표정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원래? 좀 이상하네. 자, 이렇게 해서 뭘 알아봤냐면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디냐면, 자, 92페이지.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게, 자, 얘가 얘를, 어디 갔어요?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리면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뚫어지게 보면서, 뭐,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우측, 예상이 앞으로 올라갈 거 예상된다. 그럼 우측.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됐다. 우측. 금리가 인하됐다. 우측.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요거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는 우측, 열등제는요, 좌측. 그 다음에 이 대체제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대체제하면 오비하고 뭘 선언하고요? 하이트 선언한 다음에 하이트가 올랐죠?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요, 커피하고 프림 딱 써놓은 다음에 프림 가격이 올랐죠? 프림 안 사고 얘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겠네요. 수요 좌측. 끝. 디 엔드. 네, 이렇게 좀 끝나는 겁니다. 발음이 약간 안 좋았는데, 이렇게. 다시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끝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이번에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2페이지. 자, 두 번째는 공급. 요거는요,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아까는 사는 쪽, 얘는요, 파는 쪽. 자, 공급의 개념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자, 공급이라는 것은 아까는 오비맥주를 우리가 사려고 했고, 오비맥주 만들어 파는 오비맥주 입장에서 볼게요. 오비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한 달에 50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 한 달에 얼마라고요? 50만 병을 만들어 팔겠다 하는 걸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굳이 써보겠습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오비맥주가 있다면 시장에서 한 1,500원 정도 한다면 50만 병 정도를 판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아니면요, 욕구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자, 오비맥주가, 지금 표현이 정확한 표현지 볼게요. 오비맥주가 3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건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0만 명인지 1시간 동안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딱 명시한 다음에 한 달에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플로우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일정 흐름, 기간을 나타내는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수량입니까? 아니죠. 아까 그 사과장수 아저씨처럼 자기도 물건을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다가 소비자하고는 상관없이, 누구하고 상관없이요? 소비자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도 띄워온 가격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얼마에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팔려는 의사. 그러니까 아줌마하고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적.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됩니다. 생산력. 예를 들어, 맥주회사에서 맥주의 가격이 막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죠. 소주를 덜 만들고 맥주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무턱대고 많이 만들 수 있나요? 자기들 가용 생산 시설이 있어 없어요? 공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들어 팔더라도 공장 시설 범위 내에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가용 생산 시설이라든가 자본력, 이거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을 반드시 뭐라고요? 갖춘 공급이어야 됩니다. 이걸요, 유효 공급이다 해줍니다. 효력 있는 공급이다. 자,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팔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판매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공급 함수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자, 93페이지의 위쪽에 공급 함수가 있네요. 자, 요거는요, 공급 함수. 이렇게. 자, 공급 함수는 아까 그 신도시 지역입니다. 신도시 지역에다가 자,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여기다 아파트를 좀 지어서 팔으려고 합니다. 아까 그 아파트 요겁니다. 요거 만들어 딱 팔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 자, 요거를 X제 해줄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자, 그러면 요거 Q가 뭐냐면 요거는 수량입니다. 여기는 판매량 생각해볼게요. 뭐라고요? 판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시끄럽죠? 말도 말고. 그러니까 많도 많으니까 그냥 판매량 하면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제는 뭐예요? X제는 대림 아파트 아닙니까? 요걸 지어서 팔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대림산업은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이 편한 세상, 그리고 각종 뭐 토목공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지어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렌트 산업이라고 해서 공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짓기도 하고, 때로는요, 해양 프렌트 해갖고, 석유 시추시설 같은 거 있죠? 가스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스 시추시설 이런 것도 만들어 임대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인데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하길래 아파트 지어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하는데 자, 대림 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대림 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걸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P가 아까 뭐예요? 가격, X제. 대림 아파트 가격. 자, 대림 아파트 가격, 시장 가격이, 여기는 원래는 1200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들어온다 하길래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올라가면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더 짓고 싶어요? 덜 짓고 싶어요? 더 짓고 싶을 겁니다. 자, 공급자는 항상 소비자는 뭐가 목표냐면, 소비를 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뭐의 극대화라고요? 효용의 극대화, 만족감의 극대화, 이게 목표인데 기업은 목표가 뭐냐면 이윤의 극대화인 겁니다. 기업은 이윤이 안 나면은 그 존속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 이윤이 안 나면 자, 종업원도 월급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종업원도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니까 곧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은 뭐가 목표라고요?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다른 데 질래도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하죠.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술 수준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여기다 한 30개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30동 아파트를. 근데 올해 초에 대림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 자재로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럼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면 옆에 땅 구입해서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뭐예요? 자, 아파트 지으려면 건축 자재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생산 요소로 하는데, 이 대림산업은 원래 건축 자재,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축 자재 반을요,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치자. 건축 자재 반을요,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얘기죠? 수입하는데, 올해 초에 갑자기 건축 자재 가격이 더블로 폭등했습니다. 폭등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재 구입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아파트 덜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 이것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한테는 법인세를 반을 절감해 주겠답니다. 그러면 정부한테 줄 돈이 줄어드니까 더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자, 건설사도 거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 짓습니다. 그죠? 물론 그 1군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빌릴 수도 있고 쉽게 빌릴 수 있지만 3군은요 자본력이 떨어지니까 더 못 빌리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을 다 어디서 빌려요? 은행에서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 이자가 굉장히 내려갔답니다. 그러면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주니까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작년에는 예를 들어 유독히 여름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 아파트 짓는 게 힘들었는데 올해 초에는요 겨울에 아주 포근하고 여름에 비도 거의 안 오고 하는 바람에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같은 기간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담배 가게 아저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지금 꽁꽁 숨겨놨다가 누가 담배 사러 오면요 담배 없다 하면서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비싼 다음에 팔릴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 있는 겁니다. 얼마 해서 오를 건데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팔려고 안 팔려고 해? 안 팔고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지금 안 팔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완성된 걸 하더라도 분양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착공을 완전히 늦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하든 기업은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함수관계. 자, 지금부터 이제 공급 곡선이라는 거를 도출해 보자.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자, 이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놈과 요놈 딱 쪼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른 요인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다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자. 얘와 얘 간에. 자, 그러면 마샬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대림산업 입장입니다. 요거는 가격, 요거는요 수량인데, 자, 이 지역이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라면, 아파트의 시장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라면 여기다 아파트 한 30동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파트 30개 있잖아요. 그러면 연면적으로 따진다면 연면적은요 예를 들어 20층이라면 각 층 면적을 전부 합친 거, 이걸 연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따지면 한 3,000평 된다고 치자. 3,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원래는 고등학교가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로 좋아진다면, 한 평당 300만 원 정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럼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이윤에 극대화 있죠? 그럼 다른 데 질러도 여기다 더 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업은 목표가 이윤에 극대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 생산비는 아파트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좋아졌죠? 그럼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라면 한 5,000평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요걸요 서플라이에서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도 아주 그냥 감각적으로 한 겁니다. 감각적으로. 자, 기업들은 어떤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이 옛날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이 롱 패딩 코트를 유행이 약간 옛날보단 지났죠. 작년이나 재작년. 자, 예를 들어 어떤 옷이 막 서로 입으려니까 가격이 좋아지죠. 이런 거 더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하고, 어떤 옷은 안 살려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럼 그런 거 더 만들려고 할 겁니다. 어떤 재화는요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 해? 안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그린 겁니다.
감각적으로. 근데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 비용 함수라는 걸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이제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 개의 비용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 이거는 일종의 비용 곡선이구나. 그래서 아까 이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과장수 아저씨 입장에서도 자기도 띄워온 가격이 있어요? 그게 비용 아닙니까? 여기다 적정 이윤을 포함해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마시고, 자, 이렇게만 하시고 이걸요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곡선. 자, 이번에는 자 어디 갔어요? 자, 그러니까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공급의 법칙은 자, 가격과 공급량은 이렇게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한다. 아, 얘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죠? 얘가 어떤 지하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 안 지으려고 하죠? 어떤 지하는 가격이 좋아진다. 그럼 더 많이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걸요, 비례한다 하는 걸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비례. 이걸요, 공급의 법칙. 자, 이번에는, 자,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선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개별 공급 곡선이고, 요거는요, 시장 공급 곡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가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치자. 대림과 삼성만 있다고 치자. 대림과 삼성만 있다. 그럼 삼성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아, 시들 뭐 나름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양을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시장에서는 딱 요 두 군데밖에 없다고 치자. 건설사가. 저기다 아파트 짓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을 아까처럼 합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합친 게 말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다만 저기에는 건설사가 두 군데밖에 없을래나요? 아파트 짓는 회사가 저 신도시 예정지역인데 두 군데밖에 없을래나요? 아, 현대도 있고 또요, 대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무슨 한화도 있고 건영도 있고 뭐 별게 다 있겠죠. 얘를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시장 전체의 공급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추상적이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기업들의 공급 구성을 합친 게 뭐라고요? 시장 전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어떻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걸 할 건데, 자, 94페이지에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여태까지 요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거 괜히 지웠네요. 자,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 요거를 하려고 여태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 판매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걸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인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요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근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요,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뭐가 움직여요? 곡선. 아, 요거 안 써놨네요. 요거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 이거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구분할 수 있나요? 요거 안 써놨었네요. 그래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괜히 지웠네요. 어쩐지 매끄럽지가 않네. 자, 요거는 대림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대표적인 기업인 대림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와의 관계만 그래프로 했더니, 자, 12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00평 정도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요,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그러면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게 뭐예요? 공급선 아닙니까? 공급선? 그러면, 자, 1200만 원이라면 3000평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걸 A점이라 해보자. 근데 1500만 원이라면요, 5000평 공급할 회사가 있죠? 요걸 B점이라 하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올라갔죠?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갔다면 그 이유가요?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자, 지금부터 A점에서 B점으로 간 걸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간 걸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한 번 더 대림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대림 입장에서 가격, 이거는요 수량인데 이 회사는 1200만 원일 때는 몇 평이라고요? 3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500만 원 정도라면요 5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딱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공급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축 자재로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그러면 인건비가 반이 절감되니까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으니까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무척 향상되는 바람에 1200만 원일 때는 3000평 공급하려다가 4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1500만 원이라면 5000평 공급하려다가 6000평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 S1이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야? 어쩌기 이거? 여기 중에 뭐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요게 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구나. 이번에는 기술은 이제 옛날하고 똑같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해외에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더블로. 폭등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아파트 지을 때 가용 자본을 요 정도로 해갖고 요 정도 돈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만큼 정도를 자재를 구입하는 데 썼다는 얘기죠. 근데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만큼 더 써야 될 것 같죠. 요걸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원래는 1200만 할 때는 3000평 공급하려다가 2000평 줄이겠다.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1500만 할 때는 5000평으로 지으려다가 4000평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왼쪽으로 움직였네요.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거를요, 공급량이 변하여, 공급에 변하여? 공급의 변화다. 자, 지금부터 여기서 S에서 S1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S에서 S2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여튼 써놓고서 또 다 필요 없답니다. 자, 지금부터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딱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때 만약에 곡선 상에서 움직였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공급량이 변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요인이 변하게 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간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술이 향상됐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세금이 인하됐다. 공급이 증가할 거죠? 금리가 인하됐다.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기후가 아주 온화해졌다. 그러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저 지역이.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리니까 지금 안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공급을 감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공급.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요, 97페이지 볼게요. 자, 97페이지 맨 아래 박스에 보시면 공급 증가 요인 있어 없어요? 있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두 개 이렇게 한 다음에 3월 이렇게 써놓으세요. 언제라고요? 자, 항상 문제에서 대체재 보완제 할 때는 거의 95%는, 거의 한 99%는요, 소비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소비자. 거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3월 달에 잠깐 얘기할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그 밑에 볼게요. 자, 생산 측에서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된답니다. 자, 보세요. 대림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질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뚝 떨어진 다음에 팔려고 해요? 지금 당장 팔려고 하죠?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아까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원래 요 신도시 예정지역에 건설사가 한 10군데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 30군데가 뭐 몰려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이 확대됐답니다. 이 건설사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겠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 더 지으려고 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를 완화하겠다. 요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하겠답니다. 그럼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러면 오른쪽은 그대로 거꾸로 해주면 돼요. 거꾸로 해주면 되니까 요 정도. 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자, 맨 위에 문제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자,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공급량 변화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주택 가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왼쪽은 공급 변화 요인, 오른쪽은요 공급량 변화 요인 아닙니까?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가격 나와 있는 건 몇 번째예요? 1번밖에 없잖아.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자,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3번도 가격 나와 있는데 그러는데 3번은요 주택 가격, 지금 주택시장 아닙니까? 주택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은요 생산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파트 질려도 생산 요소 아닙니까? 지금은요 주택 시장에 주택 가격이 나오면 이거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요 공급량의 변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공급의 변화.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자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은요 이거 생산 요소 아닙니까? 요게 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해요? 아니, 여태 했던 게, 자,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이게 공급량의 변화 아닙니까? 좀 주택 시장 아닙니까? 주택 가격 나와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잖아. 이걸 답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세 번째 테마, 그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부했던 시장 전체 공급선을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을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